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어제 새벽에 850원 근처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하방 압박을 받고 변동성을 엄청 보였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날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800원 라인을 지지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 현재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지만 우리는 700원 라인 때도 750원 라인 때도 그리고 800원 라인 때도 다시 한번 이러한 지치고 힘든 모습을 이겨내고 재차 상승력을 크게 보일 거라는 건 제가 확신하거든요. 자, 리플 코인 지금 800원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는데 많이 올라간 건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력은 더욱더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자, 리플 코인 우리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세 번째로 뭐가 있죠? ETF부터 IPO까지. 자, 이제는 리플 코인이 확실한 상승력을 가져올 만한 모멘텀들은 이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CBDC는 미국 연준, 그러니까 달러를 발행하는 이 미국 연준에서 CBDC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또한 동일한 말을 했죠.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의 모습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물론 이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이 리플을 계속 압박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불안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최근에 나왔던 뉴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 현재 시점 806원, 805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고가는 810원이었고요. 저가는 793원. 이렇게 변동성을 엄청 보여주고 있는 현재 리플코인의 모습은 어제 오늘 계속적으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거래량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제가 리플코인 설명해 드릴 때 이 700원 라인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750원 라인을 뚫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800원 라인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입니까? 안정적인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전에 이 11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갔어요. 계단식 상승력은 우린 무엇을 말합니까? 안정적으로 지지와 저항 구간을 확인하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움직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나 하방 압박 받고 재차 700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강력한 홀더분들 또한 힘이 빠지는 현상을 만들었죠. 근데 재차 그 부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시점,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SEC의 움직임도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이 부분까지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고, 기술적 차트 분석 많이 좋아하시는데 지금 최근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했던 부분 기억나시죠? 여기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에 뚫고 올라가는 그 시점부터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바로 800원 라인으로 끌어올렸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오늘 모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리플 코인의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우리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SEC가 계속적인 시장을 압박하는데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씩 하나씩 직접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게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거든요. 그리고 이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 아랫부분에 제가 링크 만들어 놨죠. 링크는 클릭만 하시면 카톡으로 바로 연결되시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받아도 충분하겠죠. 문자도 무료고요. 아래 링크도 무료니까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를 함께 만드셔서 수익권을 가장 크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리플 코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 코인 하면 말 그대로 SEC가 단번에 떠오르실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3년 내내 SEC와 리플은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여기 이 내용의 뉴스는 2022년 6월 달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2년 전에 나왔던 뉴스예요. 왜 이걸 보여드리냐? 이건 보세요. 리플 CEO는 뭐라고 했습니까? SEC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미국을 떠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길래 XRP 리플의 급등력을 만들었고 시총 6위를 이때 당시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을까? 당연하겠지만 리플 CEO는 CBDC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리플 그리고 리플의 상승 모멘텀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약 CBDC 그리고 리플을 버린다면 그에 대한 값어치가 확실히 떨어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미국을 떠난다. 왜? 리플 코인은 이미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는 여긴 너희들은 증권이 아니니까 우리나라로 와라. 우리나라에서 투자해라. 라고 많이들 이야기했죠. 왜 그러냐면 이 SEC는 리플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증권이니까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돼. SEC는 증권위원회입니다. 3년 내내 공방을 펼쳤으니 당연히 이 부분의 말도 나올 만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증권성 여부가 확인이 되었는데 왜 유독 미국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그 부분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고 답답해하셨던 부분입니다. 뭐 어찌됐든 미국 법원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리플, SEC 이제는 그만 싸우고 합의안을 빨리 내라. 내년 2월까지 마련해라. 자, 내년 2월. 이게 2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뉴스거든요. 내년 2월이면 24년 2월 달. 지금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에 합의안을 빨리 내놔라라고 이야기했던 이유. 법원에서는 당연하겠지만 리플의 손을 들어줄 수도 없었고 SEC의 손을 들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반쪽짜리 승리를 가져오는 결과를 약식 재판 결과 가져왔죠. 자, 리플은 개인들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없습니다. 근데 기관들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가 있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만 체크해라. 법원에서는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2월까지 해당되는 부분을 마련하라.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 왜 미국 법원 쪽에서 둘 다 힘을 실어줄 수가 없었을까? 자, 그 부분을 판단해 보시면 기관 쪽 힘을 들어주는 게 더욱더 일관적인 관례겠죠. 기관이 누굽니까? 바로 미국의 증권위원회 리플과 싸우고 있었던 SEC의 힘을 실어주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SEC의 손을 안 들어줬을까? 그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브릭스로 뭉치는 CBDC의 후진국 누굽니까? 미국이라고 해요. CBDC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화폐다. 자, 디지털 화폐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들 지금 이용하시는 분 없으시죠? 대부분 신용카드만 벌써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디지털 화폐로 간다. 그게 바로 이 리플이 갖고 있는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고 IMF라는 국제통화기금까지도 리플과 손을 맞잡고 있다. 근데 브릭스로 뭉친다고 해요. 이 브릭스는 뭡니까? 탈달러를 외치는 국가들이 뭉치면서 CBDC를 개발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탈달러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미국한테는 반기를 들겠다라는 거가 똑같습니다. 왜? 미국은 왜 글로벌 1위 국가인지는 다들 아시죠? 글로벌 1위 국가인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글로벌 1위라는 거는 달러를 직접 달러를 발행하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 이 모든의 화폐 단계는 다 달러로 결정되는데 브릭스라는 나라들이 뭉치면서 달러를 반기를 들겠다. 미국 입장에서는 반가울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필두로 해서 이러한 아이들이 뭉치고 있는데 얘네들 뭐라고 합니까? 중국, 달러, 패권에 도전한다. 브릭스는 CBDC를 추진합니다. 이게 2월 26일 날 나왔던 뉴스예요. 자, 미국이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왜?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나라, 기축통화국인 우리 미국이 CBDC의 후진국인 것도 모자라서 브릭스가 CBDC를 추진한다? 당연하겠지만 미국 입장에선 절대로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연준이라는 건 패드라고 합니다. 미국 연준은 달러의 금리를 결정하는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이 뭐래요? 달러의 CBDC 늦춰지면 달러의 입지가 위협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2월 28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자, 연준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당연하겠지만 리플 코인한테는 호재성 이슈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가뜩이나 반감기를 앞두고 현재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벤트를 가져오면서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넘어섰고 상승력이 엄청 높아지고 있는데 리플 코인 또한 어제 새벽에 상승력을 추가적으로
갖고 왔죠. 연준이 움직이고 있고 연준이 움직임과 동시에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미국 SEC는 뭐라고 합니까? 법원 쪽에다가 리플 소송을 준비 서면 제출 기한을 연장 신청했어요. 각각 3월 22일, 4월 22일로 연장했고 SEC 답변서는 제출 기한을 5월 6일로 연장할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자,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미 연준, 해당되는 미 연준에서 움직이니까 당연히 SEC 또한 이 부분을 위축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소송 준비가 지연되고 있다. 이거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리플과 SEC는 3년 내내 싸웠습니다. 3년 내내 싸웠는데 미국 법원 또한 둘 다 힘을 실어줄 수가 없는 부분. 근데 2024년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연준에서 또한 이 CBDC의 개발 속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 이 SEC는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선 압박감을 줄 수밖에 없고 최근에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화당 후보들의 대선 해당되는 공약을 보면 어떻습니까?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은 아예 유턴을 해야 됩니다. SEC 권한이 과도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SEC 규모는 축소시킬 거고요. 제가 당선되면 대다수의 암호화폐 규제처는 철폐할 겁니다. 자, 왜 이러한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건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또한 총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총선 앞에 두니까 어떻게 합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요 아이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비트코인 ETF 우리나라도 거래할 수 있게끔 해주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당연하겠지만 투표에 힘을 실기 위해서입니다. 표를 받아야지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표를 받아야지 총선에 이기겠죠. 이러한 거의 공약이라고 하는데 미국 국민들의 80% 이상이 코인과 주식시장에 투자합니다. 더군다나 리플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누굽니까? 미국이에요. 미국의 국민들의 환심을 사야 되는데 SEC가 자꾸 압박한다? SEC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현재 리플 코인의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CBDC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CBDC는 IMF가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CBDC는 한글처럼 편리해야 된다. 우리나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또한 CBDC의 도입은 시급합니다. CBDC 지지 재확인했고 개발자의 성장을 수용하는 게 2023년이라면 24년은 확실한 발전 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CBDC. 제가 CBDC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해 드리면 도대체 이게 언제 나오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훨씬 더 잘 알죠.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종이 지폐와 동전들을 이제 저 안 갖고 다닙니다. 카드만 들고 다니거든요. 어떠세요? 동전을 들고 다니십니까? 안 다니시죠? 동전을 만드는 것조차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전 세계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현재 리플 코인의 움직임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변동성이 엄청 나오고 있고 확실한 상승력을 보여주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더디게 움직일까? 자, 여기에서도 많은 말씀하시죠. 비트코인이 8천만을 넘어섰고 다른 코인들 엄청 올라가는데 리플 이제 800원 돌파했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리플코인의 주봉의 모습을 보세요. 확실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력 또한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SEC라는 가장 강력한 벽이 리플코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지만 안정적인 저점에 매수를 했다면 어때요? 확실한 수익권이 되어 있겠죠. 고점에 매수했고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였던 그 모습 속에서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셨겠지만 이제는 시장의 의미가 틀려지고 있다라는 거. SEC 또한 법정 소송을 연기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분석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한 분 한 분께 따로따로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상단의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제가 한 분 한 분 직접 잡아 드릴 거고 이처럼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어찌됐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시점을 다시 한번 판단해 드리면서 오늘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 그러면 아랫부분에 제가 링크 고정 댓글로도 만들어 놓을 거니까 이쪽 링크만 클릭하시면 카톡방에 바로 연결되시거든요.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받아도 충분하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 코인, 그래 CBDC 알겠다. 근데 CBDC를 누가 소용하고 있냐? 이런 부분들 물어보실 수 있죠. 자, 제가 니플의 관계사들 많이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은행들은 아랍에미레이트, 유럽,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은행들이 쭉 모여 있어요. 센티비, 트랭글러, 니움, SBI, SCB, 비테크, GMT, SABB, 모듈러. 자, 엄청난 은행권들이 누굽니까? 리플의 고객사들이에요. 리플의 파트너사들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 이 파트너사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바로 고래가 된다는 거. 이 리플은 엄청나게 많은 고객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있고 이 모멘텀을 알고 있는 투자자들, 알고 있는 은행권들, 금융권들은 당연히 니플과 손을 맞잡을 수밖에 없고 국가 간의 거래 또한 니플과 함께한다. IMF 또한 니플과 손을 잡고 있다. 엄청난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상승력을 못 보였다. 당연하게도 이 SEC의 소송 때문에 시장에서는 압박감을 가져오고 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리플 락업 물량 풀리는 거 봤지? 이 물량이 이렇게나 풀리는데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냐? 자, 이 부분 뭐 절대적으로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보시면 매달 첫 영업일 날 항상 락업이 해제가 되는 게 리플이었기 때문에 틀린 말씀은 아니죠. 자, 이 락업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는 매도할 수 있게끔 물량이 풀린다라는 것을 락업 해제라고 합니다. 자, 락업 해제된다. 당연히 하방 압박을 받아올 확률이 높죠. 매도를 못하게끔 막아놨던 물량이 이제 풀렸으니까 매도가 나올 것이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2월 초에 얼마였습니까? 700원? 뭐 끽해봐야 750원 라인이었죠. 이때 매도를 하려고 하는 고래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음 날짜 5억 개는 다시 락업이 되고 다음 날짜 다시 3억 개가 락업이 됩니다. 어떤 걸 말합니까? 지금 매도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매도할 생각이 없는데 왜 이 락업 물량이 풀렸다고 해서 하락할 것을 예상하냐? 당연히 단순한 예상으로는 매도 물량이 나와야 되겠죠. 이 부분이 확실한 거니까. 근데 재차 락업이 되었다라는 건 당연하겠지만 지금 매도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리플 왜 매도할 생각이 없을까? 고래들은 무슨 생각일까?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박스권의 리플 코인이라고 합니다. 추세가 전환과 소송 리스크는 임박했습니다. 이 증권성 이슈가 종료가 되고 나서 신규 프로젝트의 성장력은 추가적으로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예측 결과가 나왔을까? 우리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판단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 리플 코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뉴스를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리플은 3년 만에 MTL을 제기했습니다. 송금 라이센스라고 하죠. MTL은 미국 전역에 송금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고 가는 건데 3년 만에 제기됐다.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SEC랑 리플 얼마 동안 싸웠습니까? 바로 3년이에요. SEC가 리플을 압박하다 보니까 리플은 이 사업도 안 하고 있었죠. 근데 미국 전역에 송금 라이센스를 다시 재개한다. 이게 2월 초부터 움직임을 가져왔다는 거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미국 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출하게 있다. 스탠다드 커스터디 이 수탁 업체를 인수했다는 부분, 미국 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부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SEC랑 법정 공방에서 지잖아 미국을 떠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리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요. 그만큼 확실한 상승 모멘텀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SEC에 축소되는 힘을 우리 또한 보고 있다라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IPO 그리고 ETF까지. 자, 리플 CEO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나서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고 이제는 이더리움 ETF도 신청해 놨죠. 이 말인즉슨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ETF가 이전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알트코인의 제왕 이더리움 및 ETF가 나오고 XRP ETF 또한 당연히 기대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코인이 바로 리플이기 때문에 자, 리플 CEO는 뭐라고 합니까? 더 많은 현물 ETF에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연하겠죠. 알트코인의 ETF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더군다나 ETF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ETF는 펀드예요.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하죠. 그래서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한데 고래가 누굽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이러한 아이들의 자금력을 통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아이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리플 코인 엄청난 관계사들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 리플 코인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지, 저 또한 왜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지를 이제는 이해가 되실 거라 판단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리플 코인 차트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동성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일봉의 모습이거든요. 자, 화면을 좀 자세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변동성, 상승력, 고점이 850원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종가는 800원 위에서 다시 한번 오늘 날짜로도 800원 이타 내려왔다가 다시 끌어올려주고, 왜 이런 변동성을 왔다 갔다 보여줄까? 이 부분을 통해서 누군가는 매도 시점을 잡겠죠. 제가 이 매도 시점 잡는다는 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 투자분들을 어떻습니까?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많이 갖고 떨어졌을 때 700원도 이탈했으니까 이제는 끝났다. 난 리플 매도해야 되겠다. 지금 어떻습니까? 800원 다시 올라갔으니까 엄청난 후회를 하시죠. 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리플 코인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데 왜 떨어질까? 그 이유도 없이 하락했는데 여기서 그냥 매도하고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갈아타야지. 단타 코인 들어가서 수익 많이 보셨습니까? 많이 보셨으면 다행이지만 못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올라가는 코인 따라잡았다가 다 떨어진 다음에 매도하고, 이런 부분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시드머니만 없어진다는 거.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회가 안 남는 매매를 도와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투자를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 어떠셨습니까?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매수와 매도의 관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어떻게 있고 SEC는 왜 해당되는 소송을 연기했는지, 이 부분 또한 같이 판단해 보시면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하다는 그 비중 관리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은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고,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고요. 해당되는 모든 부분에 카톡방도 무료인데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 아랫부분에 링크만 클릭하시면 카톡방 바로 연결되시니까 링크 클릭해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대응을 하시면 더욱더 긍정적인 결과 분명히 가져올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확답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